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초보자분들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개발행위 허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언제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개발행위 허가는 김대중 정부 때 워낙 우후죽순으로 기반시설 없이 도시 인근이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기반시설 없는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이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나서, 즉 적절한 도로와 배수로,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한 후에 개발에 대한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내 땅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즉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모두 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개발 행위를 법에서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축할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이 형질을 변경한다는 말은 흙을 쌓거나 성토를 하거나 흙을 깎아내리거나 절토를 하거나, 보통 이제 50cm를 기준으로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한번 풀면 그 깊이 이상은 보통 되니까 거의 모든 성토, 절토는 이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옹벽을 쌓는다거나 이런 행위를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 이 형질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를 단순히 분할할 때도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 외에 우리와 크게 상관은 없지만 토석을 채취한다거나 또는 이제 비도시 지역에 오랫동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건축허가는 이 건축물에 대한 허가이고, 개발행위 허가는 주로 토목에 대한 허가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고요. 토목이 준공된 후에,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된 후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건축 사용 허가가 나는 것이 보통의 이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폭 기준도 이 개발하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내 땅이 2000평인데 진입로가 4m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2000평을 한꺼번에 개발은 안 되고 1500평까지만 먼저 개발하고 준공된 후에 나머지 500평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도로 폭에 따라서 이 내 토지의 개발 여부에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땅의 지목이 이미 대지이거나 학교용지이거나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이렇게 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땅이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